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송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송탄보건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송탄보건소장께서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송탄보건소장 조민수. 내년에 잘하실 거예요.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조민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보건소학과장입니다. 오종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고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학과 소관 5페이지 감염병 위기관리 대비 대응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신속한 대응만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표본 감염병 감시기관 4개소와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기관 2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발생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생해충 포충기와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설치 운영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며 효율적인 방역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 방역 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감염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안전한 시행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 7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결핵, 에이즈 등 만성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환자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생계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결핵 검진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으며 영유아 미접종자 관리와 예방접종률 제고, 만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한 예방접종을 적극 시행하고 만성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심기반 구축입니다. 응급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지도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의학 서비스 제공과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유지, 신속한 대응반 상시 운영을 통해 긴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설 연휴 기간 중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운영과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 심장 충격기 점검을 통해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과 의약품 안전관리, 폐의약품 수거 등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와 응급의료 인프라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학 서비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9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체험형 건강교육 2,662명, 비만 예방 돌봄 놀이터 운영 117명, 아동 청소년 대상 흡연, 음주 예방 교육 3,412명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성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200명, 온라인 기반 운동 프로그램 16회를 운영하여 생활 속 운동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영유아 임산부를 위한 영양 플러스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클리닉 등록자 427명, 금연 지도 점검 2,312건, 금연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야간 건강체조를 14회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연명 의료 의향소 등록을 361명 실시하여 연명 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오늘 건강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319명,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2,865가구, 만성질환 등록자 대상 건강상담 2,69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보행 로봇 재활 서비스 136건, 장애인 대상 통합 재활 프로그램 26회 207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암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는 조기 암검진 3,470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28명,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9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와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419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338건을 추진하였으며 산후조리비, 출산 축하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도 병행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735명 등록, 산전산후 건강관리 시행,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4명, 임신 출산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였으며 11월에는 태교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환아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명사랑 및 마음 돌봄 체계 확립입니다. 평택 시민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20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상담 925건을 제공하였으며 산모, 기업체, 경로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누구든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승북동, 고덕면 등 5개소로 확대 조성하였으며 응급실,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정신과적 응급상황 186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 위기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757건과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키오스크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심리적 어려움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선제적인 치매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13개소 147명을 실시하였으며 인지저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조기 발견 및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조물품 제공, 치료관리비 지원 등 실질적인 환자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경증 치매 환자와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활동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 환자 가족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해 자조 모임 및 힐링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였으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 파트너 양성과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개최하고 치매 안심마을을 2개소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고서는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진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소장님의 각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소나 업무 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분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맞는지라는 고민도 좀 가끔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는 평택보건소 아까 행정사무감사 마쳤지만 과장님들도 보셔야 된다. 방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송탄보건소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 3개를 준비했고 그 첫 번째 질의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저희 평택시가 응급의료 전용 헬기에 대한 인계점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들? 예. 저희가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지금 행감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고 근데 이 사무는 우리의 사무는 아니에요. 사실은 응급의료 헬기 관련해서는 일명 닥터 헬기라고 불리고 있죠. 우리가 뭐 그 뉴스에서도 보고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하는 닥터 헬기 운영입니다. 저희가 12개소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응급의료 전용 헬기 자체는 닥터 헬기 자체는 우리의 사무는 아니나 이 인계점이 12개가 운영이 되는데 12개가 저희 뭐 해군이함대나 해양경찰서 빼고 그리고 민간에서 이 관리소를 관리하는 거 빼고 나머지 9개가 우리 평택시에서 인계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좀 됐는데 평택 소사벌 레프트타운에 갔더니 거기 이제 앰뷸런스가 그 인계점에 오더라고요. 레프트 공원에 인계점에 오고 그래서 계속 지켜봤어요. 앰뷸런스가 오고 환자가 대기를 하고 닥터 헬기가 도착하고 그러면서 앰뷸런스에서 그 베드로 이송돼 가지고 가서 닥터 헬기를 타고 거기에서 닥터 헬기가 출발하고 북쪽을 향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게 됐는데 제 행감 전에 사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2군데 갔다 왔어요. 2군데. 저희 인계점 2군데를 다녀왔는데 다녀온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군데가 어디냐면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에 있는 인계점 추팔 어린이공원하고 또 하나는 모곡동에 있는 모곡근린공원. 추팔산업단지 내는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던 공장이 있습니다. 제빵 공장. 뭐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그 회사가 있는 공장에 있는 추팔산업단지 그리고 모곡동에 있는 모곡근린공원은 송탄산단 안에 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두 곳 다녀왔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간 팽성 추팔 어린이공원 제가 이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을 나와 있는 저희 이렇게 받은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소를 찍고 한번 가봤는데 도착했는데 딴 데로 가더라고요. 추팔 어린이공원이 인계점인데 추팔 근린공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인계점 이 관리하는 이 지금 대상에 있는 주소를 찍고 갔더니 추팔 근린공원에 갔어요. 이게 직선거리로 한 700m 서로 떨어져 있는데 실제 만약에 응급 상황이면 대형 사고입니다. 이건 주소 찍고 갔더니 다른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는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이거 도대체 어디지? 다시 내비에 찍었어요. 추팔 어린이공원을 찍었더니 추팔 어린이공원에는 갔더니 거기에 경기도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 안내라고 해서 안내 표지판이 잘 보이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이구나. 일단 주소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잘못 갔다. 그래서 그 주소를 잘 찍고 간 곳을 가서 봤는데 저곳이에요. 제가 아까부터 화면 띄워놓고 있었잖아요. 꽃밭입니다. 꽃밭. 이게 응급 의료 전용 헬기가 저 꽃밭에 도착을 할 수가 있을지 상공에서 봤을 때 저기가 착륙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하얗게 보일 거예요 아마. 헬기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지. 또 문제는 구급차로 갔어요. 앰뷸런스로 갔는데 이 베드 그 이동용 베드 있잖아요. 구급차에는 제가 볼 때 이동용 베드가 저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네. 저기 관리 담당이 누구냐면 평택시청 공원과예요.
근데 베드가 굴러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 응급 환자 닥터 헬기 이용할 정도면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뭐 업고 뛰어야 되는 건지 제가 볼 때 현실적이지 않아. 예. 물론 이 인계점을 이 경기 이 소방과 뭐 권역예상센터 뭐 여러 가지 같이 회의해서 정한 건지 아니면 뭐 우리 평택시가 이거를 거점을 찝어서 준 건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인계점이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런 꽃밭이 사실 저게 우리 표 인계점 12곳에 대한 지정된 표 받았을 때 여기에 뭐라고 나와냐 광장이라고 나와요. 착륙장소 광장. 근데 저기 사실 운동장이거든요. 근데 운동장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꽃밭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그 소장님께서 헬기 착륙도 어려울 것 같고 그 접이식 베드도 여기에서 뭐 굴러갈 수가 없어요. 바퀴가 뭐 들고 가야 돼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제가 그저께 복지국을 할 때에도 저명블록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저명블록의 설치 주체는 우리 평택시청 안전건설교통국이에요. 그러나 저명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명블록도 복지국에서 일괄 정리하고 이거 서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인계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가 이거 관리자는 공원까지만 그래도 보건소가 이 12곳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협조 요청하셔야 돼요. 공원가로. 그리고 다음이 모곡 근린공원인데 여기 제가 여기도 주소 찍고 가봤어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가봤습니다. 잘 갔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도 제가 차를 세워놓고 가면서 보니까 볼라드가 이제 운동장 진입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탈부착식으로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헬기도 정말 잘 착륙할 수 있게 돼 있고 거기에는 간판도 경기도 응급의료헬기 인계점이라고 잘 표시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저 위쪽에서 이제 구급차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운동장으로 진입을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겨울이거나 눈이 왔거나 비가 오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저 턱 올라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응급차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뭐 저 턱을 뭐 깎든지 아니면 뭐 발판을 뭐 이렇게 놓든지 뭐가 조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그 남부 쪽은 소사벌레 포치타운을 쓰는 것 같고 응급의료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추파 산업단지 내 추파 어린이공원을 사용한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응급시에 지금 이거 다 쓰기에 12곳이 개방이 돼야 되고 착륙해야 돼요. 헬기가 응급의료헬기가 닥터 헬기가. 그런데 여기도 지금 저 턱이 저기로 지금 구급차가 내려간 적이 있긴 한가. 네, 그리고 구급차가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나. 못 올라가 제가 볼 때. 눈이라도 온다는 겨울에 못 올라가요. 아예. 비라도 오면 못 올라갑니다. 미끄러워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곳에 대한 점검이 잘 되고 있을 건데 공교롭게도 제가 간 2곳이 저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관리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응급의료 전용 헬기에 대한 닥터 헬기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가 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의료 자원과 그쪽하고 그다음에 네. 되면은 뭐 필요한 그 공원가나 해서 네네. 아니면 뭐 장소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해서 한번 같이 한번 네.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모곡근린공원도 평택시청 공원과 관리자입니다. 이게 공원과 관리자가 맞는지도 제가 지금 약간 이게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서탄부터 시작해서 북쪽의 서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저 서쪽에 뭐 해안 부두까지 해서 뭐 이렇게 해경 전용 부두까지 그리고 동쪽에 뭐 레포츠 공원까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분포는 잘 돼 있어요. 중간에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 관리 주체들이 본인들이 관리 주체인 걸 알고는 있는지도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서탄초등학교 운동장이 인계점인데 거기는 서탄면 개발팀이에요.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 부분들 점검해 주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지금 12쪽에 자료 주신 자료 12쪽에 보면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자살 예방 사업 우리 아까 소장님께서도 그 자료 설명하시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자살 예방 사업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최근 뉴스에서 이제 뭐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여고생들에 대한 그 기사였는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관련 기사에 보면 이 기사 모 언론사 기사인데 여기에 보면 의대 교수님의 이야기를 인용한 내용이 있어요. 해외의 청소년들은 자살 전에 알코올을 남용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보고되어 있는데 국내 청소년들은 오히려 온순하고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힘든 걸 내색하지 않아야 한다고 배우는 그런 문화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대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인용한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자살 예방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 사전 징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징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자살 예방 사업이 정말 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방 사업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잘해야 된다.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평택시 자살연항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 봤습니다. 2023년 자료까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통계청 자료이기 때문에 24년까지는 안 나와요. 아직 전달이 안 됐어요, 저희한테. 20년, 21년, 22년, 23년 저희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제가 사실은 수치도 다 되고 뭐 표도 만들고 뭐 했다가 다 지웠어요. 왜냐면 이게 자살이라는 이게 좀 안타까운 거기 때문에 이게 통계로 제가 여기서 떠드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비공개가 아니라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들을 굳이 이야기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어. 왜냐면 이렇게 쭉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거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20년부터 저희는 계속 늘고 있다. 전국에 자살 관련된 통계 수치들도 있지만 저희가 굉장히 다른 전국 평균보다도 상위에 있다, 좀 위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전국 통계가 10만 명당 몇 명 자살하는지 나온 통계가 있어요. 저희가 거기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좀 위에 있다라는. 근데 또 이 통계를 보면서 저희가 이 자살 예방 사업을 진행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이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냐, 예방 사업을.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특이점이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 저희가 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거가 그것도 특이점이 될 수 있고, 전국에 사실은 이 23년도 자살 현황을 봤을 때 8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게 70대예요. 전국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 통계는 어떠냐면 40대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50대가 두 번째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뭐 이것이 제가 그래서 분석을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갈 이유도 없어요. 전국 통계에 비해서 우리 평택의 통계가 좀 굉장히 안타깝다. 모든 죽음이 안타깝지만 우리 평택시의 모양이, 이 통계의 모양이 이 부분이 자살 예방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통계 보듯이 4, 5, 60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건 또 정신과적인 문제도 많이 제일 자살 원인이 정신과적인 게 제일 높고 네. 두 번째는 경제적인 걸로 이렇게 네, 돼 네. 있고요. 저희가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 현장 공장 인력들이 워낙 많이 또 들어오고 또 외부에서도 현장 근로자 많이 들어와 가지고 타 지역에 비해서 젊은 저기가 이제 경제적인 게 이유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 통계를 보면 20대부터 해서 쭉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뭐 쭉 올라오면 남성이 다 높아요. 네. 월등히 높습니다, 자살률이. 근데 우리 평택시에 40대, 50대 이 부분이 정책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분히 가만히 돼서 저희 12쪽 아까 보면 그거예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써 있어요. 네. 이 부분이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예, 생애 주기별로 해가지고 네. 미취학, 초등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네. 청년, 네. 그다음에 청장년, 네. 그다음에 노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네. 다양한 사업을 예. 펼쳐가지고 예. 가급적 자살률을 좀 낮게 이렇게 낮춰가지고 좀 시민의 정신 건강 삶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에 저희가 그냥 사업의 한 꼭지가 아니라 조금 더 예산 투입도 되고 조금 더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만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지국도 같이 해야 되고 뭐 하다못해 미래전략과에서 산업진흥원도 같이 해야 되고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는 우리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사업 책자에도 5쪽 6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책자 안 보셔도 돼요. 코로나19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지난 10일에 질병관리청에서 합동 대책반 회의를 했는데 당시 참석한 의료 전문가분들이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회의에서 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직 국내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고 이런 건 없어요. 아직 징후는 없는데 이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아권에 굉장히 지금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적이 있었고 기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특히 기사에 의하면 중국의 환자가 3월에 5만여 명대에서 4월에 16만 명대로 늘어나고 5월에 44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해외여행 다녀오고 이런 분들이 또 섞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질병청에서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철저하게 하겠다. 감염병 예방 수칙 얘기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코로나 때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어디 가면 다 붙여 있고 식당 가도 붙여 있고 의회만 와도 다 붙여 있고 손소독제 다 있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호흡기 예방 수칙이 뭔지 기억도 잘 안 나. 사실은. 네. 사실 코로나 때처럼 손 씻고 손을 안 씻으면 눈이나 코나 입 맞지 않고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 이렇게 갔을 때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밀폐된 공간 환기 잘하고 이런 게 사실은 예방 수칙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기억도 안 나고 그때처럼 그렇게 하면 감기도 그때는 잘 안 걸렸어 사실. 손 잘 씻고 손으로 이렇게 얼굴 안 만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환기도 잘하고 밀폐된 데 가면 마스크도 잘 쓰면 감기도 잘 안 걸렸다고요. 근데 지금 다 잊고 있어. 근데 이 캠페인이 있어야 돼요. 저희 의회에도 사실 손소독제 한 개도 없습니다. 비치된 것도 없고 우리 지금 여기 회의실에도 없잖아요. 손소독제만 잘 비치돼도 손소독만 자주 해도 예방이 많이 될 텐데 의회도 이러니 시청에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볼 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일상에서 그런 어떤 예방 수칙이 잘 좀 지켜질 수 있게 우리 당시에 정말 보건소가 너무 고생했고 그 평택시나 시민들에게 마스크 공급하랴 손소독제 공급하랴 굉장히 어려웠던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물품 구입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일부 뭐 그런 어떤 취약하신 분들에게 건강이 좀 취약한 분들에게 지금도 손소독제나 뭐 그런 마스크 지급 사업이 있어야 돼. 제가 볼 때 지금 하나도 안 하잖아요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평소에도 좀 있어주면 그분들이 코로나19 이외에 호흡기 질병이나 다른 부분들도 좀 예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지금 돈 주고 또 안 살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보건소가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손 씻기하고 그다음에 기침 예절 같은 개인 위생 수준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네. 그 많은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 물량도 배포하셔야 돼요. 예, 막 예산이 허락한다면 네네. 그런 걸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네. 지금 코로나 때는 뭐 그 예산에 투입을 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확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배포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노약자분들이 이 취약한 분들이 감염병에 취약한 분들이 그래야 괜찮아질 거예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막 질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분 지금 예산 편성 너무 작고 사업 진행 안 되니까 소장님 신경 써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방송 보고 있는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점심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로 직전 시간에 이제 평택보건소의 이제 질의를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다른 국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아까 보셨죠? 예. 보셔서 뭐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제 평택보건소가 5년 전 예산보다 한 27% 증액이 돼서 그 사유는 제가 이렇게 청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택 보건소도 사실은 예산 증가율이 높지는 않은데 송탄 보건소가 유독 예산 증가가 적어요. 일반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상승률인데 이 예산 이렇게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 없습니까?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저희가 그 송탄 출장소 관내 그 인구가 16만 명이었다가 네. 지금 2025년 24년도 말에는 그 23만 명으로 해가지고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예산 같은 거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저희가 80% 국도비가 그렇죠. 사업이니까 그 평택에서 그 어떤 예산 과목 같은 경우는 그냥 평택에서 다 집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예산 수치 금액 그 증가율이 좀 낮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수 대비해 가지고 국비 같은 것도 거의 균등하게 내보내고 해서 지금은 많이 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예, 저희가 143억 5천만 원 그 본 예산에 그렇게 많이 10% 정도 더 늘었네요.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이나 이제 집행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쪽 지역에 계신 시민분들의 어떤 공중위생에 대한 공중보건에 대한 어떤 혜택,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 전 실국소를 다 대상으로 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부서는 270%까지 올라간 부서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예산 상승이 되는 데가 있는 것 반면에 예산이 정체가 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부서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더더군다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이 80%, 평택시 아마 실국소 중에 가장 높은 국가 매칭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면서 시 고유의 자율예산 편성권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 어떤 역할을 조금 더 충실히 해주십사 일단 말씀드리고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 사회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이거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뭐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네. 특별히 모르실 예, 것 예. 같긴 한데 이게 2024년도 경기도 사회조사를 매년 이제 실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홀수년, 짝수년에서 이제 경년제로 실시를 하는데 경기도 표본 가구 수를 3만 1,000개 정도를 추출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표본 조사 연구 결과가 좀 정확한 걸로 정평이 좀 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보건소 이용 만족도 및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잠깐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시설 이용 만족도에서 우리 평택시가 비교적 잘 하셨어요. 평균 정도는 되고 있어요. 근데 기본 이제 100%당 보건시설 이용 만족도에서 뭐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이 있겠죠. 매우 만족 같은 경우가 26%, 약간 만족 31%, 그러니까 합이 한 57% 정도 되는 거죠. 만족하시는 분들. 보통이 34%, 약간 불만족 7.3%, 불만족 1.1%. 좀 불만족하신 분들이 한 8% 정도, 8.23%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 8.34%의 불만족하시는 그런 여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불만족하시는 분들에 대해 이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 이제 100%로 환산했을 때 너무 멀다가 21%, 시설 및 장비 부족이 34.4%, 의료비 과다 이건 없습니다. 불친절이 좀 높습니다. 33.5%. 뭐 치료 결과 미흡, 뭐 이건 별거 없고요. 기타 이렇습니다. 그래서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 및 장비 부족을 이야기하고 또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공이 조금 직원들 친절도 교육은 좀 병행해서 실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보건소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100%당 모자보건사업 5.2%, 노인보건사업 23.1%, 건강생활실천사업 12.8%, 감염병 관리사업 20.6%, 건강검진사업 38.3%. 이 특화된 건강검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보건정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적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항상 통계청 자료는 늘 자료에 나오니까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우리 시 행정에 적용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정일구 우리 위원님께서 자살 통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거의 똑같은 자료를 이야기를 하려다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서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5.2명인데 우리 평택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자살률이 그래도 높은 편이죠. 경기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뭐 자료 따로 뭐 저도 공개 안 하겠습니다. 높은 편인데 적어도 OECD 이 국가 평균 11.1명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이거는 우리가 평택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체가 치유를 해야 할 이런 상황일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24년도에 우리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살률 감소, 자살 예방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지 뭐 자살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살 예방 관련 그 사업을 조금 더 충실히 해서 자살률을 완전 제로화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자살률을 그래도 평균 이하로 제로화에 가까울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안 사업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결과를 꼭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에는 여러 개 약국이 있죠. 예. 네. 그 약국 중에 보면 심야 약국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한 11시, 12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몇 군데나 됩니까? 그 약국이? 심야약국이 4개소로 해가지고 평택 보건소 소관에 2개 있고요. 저희가 2개가 있습니다. 2개 있습니까? 예,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죠? 예, 잘 시민 호응도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평택에 지원 예산이 8천만 원 정도 있고 송탄에 7,300만 원 정도를 약국에 지원을 하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공공 약국이라는 이제 명칭을 사용하는데 지금 이 심야에도 약사가 상주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아, 예, 무조건? 당연히. 예. 예, 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1시, 12시까지만 운영하고 있는 심야 약국 운영 제도를 24시간 운영 체제로 일부 좀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혀 이제 평택시에는 24시간 약국이 없어서 확인을 해보니 전국적으로 한 199개, 한 200곳 정도가 24시간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운영을 하려면 이제 문제가 이제 수익성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약사의 이제 인력 수급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약국 개소가 24시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8천만 원, 7,300만 원 평택시에도 지금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새벽에 밤에 조금만 아프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약국도 없고. 그러니까 달려가는 곳이 응급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 이거 과연 응급실을 가야 할 정도의 저 상황인가? 라는 판단을 할 때도 사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응급실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약국 있으면 약국 가서 얼른 주재를 하든 처방을 받아서 약을 한번 먹어보고 정 안 되면 응급실 가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전혀 없으니까 새벽에 겁신하니까 다 응급실을 많이 가시더라 이거죠. 그런 어떤 틈새의 어떤 그 보건 시장을 우리가 좀 채워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용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뭐 남부, 북부, 서부 한 군데 정도만 1년 운영을 한번 해보면 그 야간에 인력 하시는 분들, 약사님들 뭐 초빙을 하든지 해서 채용을 해서 뭐 한 군데 개소당 한 1억 정도씩만 더 투입을 하면 얼마든지 이런 시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24시간 심야 약국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하나도 없다라면 뭐 좀 그렇지만 전국에 한 200곳 정도가 있고 경기도에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런 그 시민들을 위한 시민의 새벽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 거점별로 한 군데 정도씩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생각인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제 제안은?
예, 일단 그 심야 약국은 10시부터 네. 그다음 이 길 1시까지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약국이 닫혔을 때는 저기 24시간 편의점에서 상비 안전의약품이라고 해서 상당히 기본적인 필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전국에 뭐 2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니 한번 저희도 그 타시고는 어떤 네. 저기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하시고요. 예, 예. 그게 혹시 예산 확보에 뭐 어려움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심야 약국 운영은 도비가 한 7대3 정도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도비 한 30% 정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런 24시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나 국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건 선제적으로 시 예산으로라도 강하게 좀 정책을 좀 드라이브를 좀 걸어서 시민 서비스를 해주십사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 현황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라든지 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번쯤 뭐 평택보건소장님은 이제 가시는 거고요. 이제 송탄보건소장님께서 한번 제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네, 그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현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의원입니다.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평가에서 이제 저희 평택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0월에 정신건강의 날 수여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고 축하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택보건소에서 그 본 의원이 얘기했던 금형과 비만에 대해서는 좀 같이 협업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10조를 보시면은 의료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건소에서 각각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건강증진에 대해서 많이 애써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연명으로 등록 및 일다잉 문화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순규 사업으로 여기에서 지금 현재 361명이 이제 등록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이 25년도에서 언제까지 361명이 등록이 되는지 그 기간을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 자료를 4월 30일까지 시적입니다. 4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361명이 등록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평택에서는 아시다시피 고령 친화 도시로 조례는 이제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영육사의 문제로 인해서 실행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고령 친화 도시로 하려면 이제 이 건강하고도 우리 보건소하고도 많이 좀 연결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웰다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해서 2회 200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어르신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보편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문제는 홀 어르신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건강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방문 간호사분들이 지금 나가고는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방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하고 이렇게 팀을 이뤄서도 갑니까? 예, 그 저기 뭐 그 사례 관리나 뭐 할 때 가끔 이제 그 읍면동에 그 요청이 있거나 하면은 저희랑 같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긴급 사례 있을 때만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근데 타 지역의 서울 같은 경우는요. 아예 우리 방문 간호사하고 이게 이제 통합돌봄하고 이제 뭐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이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사회복지사하고 그렇게 홀 어르신 취약계층에 가서 원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르신들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분들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시는 게 웰다잉 하시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웰라이프가 참 중요하다. 그 웰라이프를 통해서 웰다잉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사회복지사하고 갔을 때 상담을 하고 그곳에서의 어떤 그 건강 체크 또 사회복지사가 지금 현재 긴급에만 있지만 같이 이렇게 새롭게 지금
타 지자체도 있으니 저희도 협업을 해서 그분들에게 그 웰라이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맞춤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정신적인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면서 경로당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까지도 이분들은 나오지 못하는 현실에 굉장히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한번 그분들을 그 전에 본연이 갔을 때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경로당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냐? 남자 어르신인데 혼자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모욕이나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치약하게 막 몸에서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여자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싫어요. 오지 못하게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해 나가실 것인가라는 굉장히 고민이 커요.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별 없이 차별받지 않고 이분들이 함께 같이 그곳에서 해야지만 이분들이 건강한 그 생활을 이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파악을 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고민을 해주시고 그러한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정책 사업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것이 복지사하고 같이 해야 하는 것이 타 지자체도 우수 사례가 있으니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우리도 빨리 선제적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만성 질환해 가지고 방문보건 대상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치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정신도 그렇고 그 사회복지사하고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저희는 그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외에 이분들이 또 다른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회적인 서비스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사회복지 그쪽에다 그 같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 건강 외에 그 다른 사회 서비스를 그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이제 사례 관리로 해가지고 계속 그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 이렇게 더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한번 더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고위험군에 있는 어르신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뿐만이 그런데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한 현상, 그러한 현재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파악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맞춤형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고민을 해보시고 계획안을 좀 세우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전 의료 연명 의향서도 그 지금까지 현재 누락 인원이 그럼 몇 명입니까? 저희 5월 말 기준으로 443명입니다. 아, 그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총 지금까지 10,000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 문화에 의해서 많이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 제도를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그 이전에는 몰라서 못했던 분들이 주위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적인 이제 보건소에서 이관을 해서 하면서 좀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할 때는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 이전을 어디에서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민간에서 할 때는 아시는 분들만 뭐 홍보도 1년에 몇 번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최대한대로 우리가 그 하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말이 빨라지는데 좀 그러한 것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은 좋겠다. 어떤 그 목표를 설정하고 1년에 몇 명을 좀 해야 되겠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좀 계획안도 제출해 주셔서 잘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